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정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제가 봐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겸손해 인사를 하셔야죠. 아니, 아침부터. 본인부터 좀 한번 되돌아봐요. 본인부터. 저요? 네. 저는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요. 이게 약간 캐릭터상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이 더 막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캐릭터의 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하면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니, 애초에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주신 거죠. 알았어, 넘어가요. 네. 제가 겸손하면 방송이 재미있을까요? 뭐 그건 그래요. 인정.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좀 촌철 명이 좀 낯선데 EREW님 더마카 언제 화면에 나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신비주의니까요. 예. 네. 예. 아유, 그러시고요. 그러면 겸손을 안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JB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칫국 논란이자 레코드 논란이다. 무슨 얘기냐면 떡줄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죠. 예. 미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고 있다. 그리고 흘러간 옛 노래만 자꾸 돌리는 레코드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간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실렸고요. 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만 30여 년 전에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적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적. 그리고 기획된 발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더마카가 소개해 줬던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보도. 네. 그것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왔다는 보도가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이걸 지금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도 이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전제가 같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네.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짓는 건 좀 무리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보도 내용과 거의 톤이 같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부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 중이고 국내 여론 조성에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느냐? 북한 핵실험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핵실험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이걸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그 요청했다고 보도가 나온 항공모함 전단의 상시 순환 배치라고 한다면 돈이 억수로 드는 거거든요. 자, 돈이 억수로 드는 건데 과연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또 이거는 항모 전단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태평양 군사 전략을 사실은 부분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지금 체크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지님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계속 도발하는 느낌이 듭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3318님은 전 전쟁 싫습니다. 우크라이나 좀 보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뭐 여러 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제 만난 여야 국방위원들의 인식차가 좀 상당히 컸잖아요. 네. 혹시 여당 내 이런 발언이 최근 소폭 상승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사는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사.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요일인가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하고 네. 여론 추이를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 소폭 반등한 부분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외교 이슈에서 안보 이슈로 전환이 된 데 따른 지지층 일부 결집 결과다. 그렇죠. 이런 분석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고 여기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확실한 강경한 어떤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또 저희가 본방에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단연 뉴스메이커 1순위는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었죠.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페이스북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경산호위에 대한 국감에서 두 사람이 딱 맞닥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들어주시죠.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네. 이어서 지금 나오는 고성은 저희가 잘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진성준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해당 법률에는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회의는 정회가 됐고 오후에 속개가 됐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께서 느끼셨을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고는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반발을 계속했고요. 또 저녁이 돼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도 마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네,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또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고요. 논란의 말들 좀 평가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종북 운운했다가 일단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윤건영 의원에게 했던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라고 하는 반문에 다시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해철 위원장에 의해서 이제 퇴정 조치까지 당하긴 했는데요. 네. 자, 윤건영 의원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했던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김일성주의자를 국가 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 치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럼 봉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했던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그래서 그 의원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이니까 더 얘기할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색깔론에 쩔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비판을 했는데요. 당연한 지적입니다. 보죠.
경사노위라고 하는 기구가 뭡니까? 사회적 타협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그 사회적 타협 기구를 이끄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장이 보여야 되는 덕목과 인성이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도 생각이 있겠죠. 소신이 있고. 하지만 사회적 타협 기구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의 어떤 생각과 소신을 앞세우면서 선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중재와 조정을 해 들어가는 것이 경사노위 위원장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오른쪽 끝에서 저렇게 망발을 하는 사람이 경사노위를 이끌면 사회적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런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의 인사 마인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런 태도가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현 정부 인사들이 지금 이렇게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단 우연의 일치이냐? 사실은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인 인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선의 문제일 수 있다.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딱 집중하고 있는 시선이 국회의원과 국회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 또는 여권을 바라보면서 야당 의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것인지를 재는 바로미터가 저는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뭐죠?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모욕 주는 태도를 보였을 때 야당 의원들은 당연지사고 여기에다가 여당 의원들도 똑같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탄을 해야 되는 건데 지탄을 안 하고 오히려 대리방어를 해준다면 뭔가 교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틀에 걸쳐서 국회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 특히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거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강원국 작가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언론과 모든 국민을 봐야 한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렇고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고 그 시선이 국민을 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짚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어요. 네. 라고 하는 어필.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촌철님들의 반응 몇 개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맹호님, 올드보이의 귀한이라고 해주셨고요. 영수님은 극과 극을 오가는 김문수 씨는 합의와 조정을 위한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정경수님은 지금 시대에 색깔 논쟁이 말이 됩니까? 민생이나 챙깁시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윤건영 의원이 본의 아니게 오늘 고정 출연하는 날이에요. 거기서 또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해군 함정 납품과 관련된 한국조선해양 이 회사의 주식 1670주,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를 2억 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상임위원회가 국방위라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의 백지 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해군 함정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찌 직무와 관련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짚어야 할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두 기업 주식 취득은 대선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대선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엔 두 기업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이후 보궐선거 출마 전 그 중간 시점에 이 두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것도 2억 넘게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재테크 차원이었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게 7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 배정된 게 바로 이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지 신탁 심사 청구를 한 건 8월 30일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백지 신탁 심사 신청 기준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가 배정 또는 변경된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무가 변경된 날로부터 한 달 넘게 걸렸다. 심사 청구까지. 그럼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가 이 시간에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녀들이 원전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것을 좀 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잣대라면 이재명 대표도 좀 명쾌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4일 밤이었죠. 미사일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공군부대 내부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18전투 비행단 내 백사장에서 현무미사일이 발사된 시각은 지난 4일 밤 11시. 미사일은 10초가량 정상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30초 후 탄두가 먼저 골프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분리된 추진체가 골프장에서 400m 거리인 유류 저장고로 떨어졌습니다. 유류 저장고는 촬영이 금지돼 이 내용은 군 관계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왔다면은 유류고까지 번져서 폭발할 수도 있었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고죠. 네, 어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거 쭉 둘러봤고 그 관련 지금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탄두는 골프장으로 떨어졌고 추진체 파편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바로 유류 저장 탱크로 올라가는 계단 철제 난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때문에 철제 난간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느냐? 유류 주입구와 송유관, 폐 드럼통 보관 창고, 가스 배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이 얼마 보관돼 있느냐? 10만 리터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2.7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느냐?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시험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네. 근데 그래도 사후에라도 따질 건 따지고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왜 사고가 발생한 직후 대피 명령과 같은 긴급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조차 않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문제가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날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하면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4일 밤 11시 20분쯤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군에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합참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려 요인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했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지침을 하지 못한 건 합참의장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에 대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뒤에 상당한 파문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지를 못했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져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신 님이 미사일 오발 확실히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5696님,
공군 전역자로서 이번 사고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만약 그 불이 기름 탱크에 옮겨붙어 탱크가 터졌더라면 인명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부대 작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공백이 초래됐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금 부대 인근 주민들이 국회 특별조사위 구성, 투명한 진상조사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는데 네, 정치권은 물론 정부가 당연히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책임 물어야 될 건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